안녕하십니까, 낚시인양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동릴 배터리에 관련돼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는 왜 구입을 하게 될까요? 선상 낚시인이라면 한두 개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저 생각합니다. 물론 배에 있는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 전동릴에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배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전동릴만 가지고 올라타셔 가지고 선박에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그 배에 있는 전류 공급선에 약간의 굵기의 문제라든지 노화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100% 그 전류가 전달되지 못해 가지고 전동릴이 훼손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하나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전동릴을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동릴 배터리를 구입해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다. 전동릴은 고전류에서 고장 나는 것보다 저전류에 있을 때 고장 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릴 배터리 하나씩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터리를 가지고 갈치 낚시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목포나 완도, 여수, 통영 이런 용로를 통해서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중요치 않죠. 일반적으로 100Wh 이상의 또는 160Wh 미만의 배터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는 그 배터리들은 전동릴을 하루 동안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제품을 사용해도 제주도권이 아닌 이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주도에 이제 낚시를 가실 때 배터리를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검색대를 통과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배터리는 화물로 보낼 수 없는 물건입니다. 화물로 보낼 때는 우리가 구명복에 있는 실린더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가지고 탑승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화물로 보내는 게 맞고요. 이 전동릴 배터리는 휴대할 수 있는 용량에 한해서는 항공사에서 탑승을 하게 해줍니다. 이거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면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만든 룰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어떤 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기구인데, 민간 기구가 만든 있던 룰을 전체적인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그 룰을 적용해서 운항의 접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룰을.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동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룰에 의해서 전동릴의 배터리 용량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터리 용량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치 낚시를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붙일 때 보면은 이 전동릴 배터리는 화물로 보낼 수 없고 휴대용으로만 가능합니다. 휴대용으로 가능한 걸 최대 용량은 160Wh입니다. 그 160Wh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160Wh 이상이 되면은 그 용량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항공기에서 위험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탑승을 못하게 합니다. 화물도 당연히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의 배터리는 160Wh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검색대에서 100Wh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 화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가지고 검색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검색대로 가게 되면은 이 배터리의 용량이 100Wh 미만일 경우에는 그 검색대 직원이 이 네임플레이트라든지 이런 어떤 표시되어 있는 이걸 보고 100Wh 미만일 경우에는 검색대를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100와트 이상일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을 부릅니다. 항공사 직원을 불러서 확인했을 때 100와트 이상 160와트 미만일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이 와서 이 배터리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넣어주면은 그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배터리 용량이 100와트 미만일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이 안 오니까는 그냥 통화하겠죠. 그런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 항공사 직원이 와서 그 사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촉박했을 때는 1분 1초가 지금 그냥 뭐랄까 다급하고 불안스러운데 뭐 10분 가까이 시간이 지쳐야 된다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자, 여러분들 갈치 낚시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시마노 4000번 다이와 600번까지도 100와트 미만 그 70와트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루 12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0와트는 무엇이고 160와트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 배터리 용량을 내가 체크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과 함께 칠판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회사마다의 모델 넘버가 있습니다. 그게 9,000번이냐, 뭐 10,000번이냐, 뭐 8,800번이냐, 이렇게 막 모델 넘버가 있는데 그 모델 넘버를 보고 배터리를 구입하시면은 자칫 실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2중, 3중으로 배터리를 구입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공기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와트 아워입니다. 와트 아워는 뭐냐면 이 와트와 이 시간을 이제 합성해서 만든 말인데, 자, 이 와트 아워는 사진에서 보셨듯이 어떤 기준으로 와트 아워가 산정이 되냐면 이게 100와트 아워 미치면은 검색대를 그냥 그 검색원이 보고 통과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것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100와트 아워 이상이 되게 되면은 승무원이 와야 됩니다. 승무원. 그러면은 이제 승무원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인정을 하고 탑승을 시켜주는, 검색대를 통과시켜 주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 낚시에는 100와트 아워 밑에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100을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암페어가 5000이다. 그리고 DC는 보통 보면은 14V에서 15V 사이 DC죠. 거의 16V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5000 곱하기 14.6을 계산하면은 약 73 정도가 나올 겁니다. 계산기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면은 이 73이 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73와트 아워. 그러니까 100와트 아워의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항공 검색대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제품을 한번 보죠. 이 제품은 1500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4.6V 곱하기 이게 전격 용량이 10500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10500 곱하기 14.6V는 얼마가 나오냐면
15만 3,3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리 암페어니까 이 수점을 제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153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152 와트 아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0이 안 되기 때문에 승무원이 와서 이 형식을 인증하게 되면 검색대를 통과하시는 거고요. 만약 이게 1500이 아니고 12500이 됐다, 13500이 됐다 그러면 153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100와트 미만일 경우에는 검색대에서 승무원이 없어도 검색대 직원이 이런 네임플레이트라든지 어떤 이 제품의 형식 승인이 붙어 있는 라벨을 보고 이거는 용량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은 100와트 미만은 통과시켜 주는 거고, 100와트 이상일 경우에는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무전을 해서 승무원이 와가지고 100에서 160와트 미만은 형식 승인하고 거기다가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배터리 구입하는 요령 조금 이제 어떤 지식과 정보 이제 좀 습득이 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배터리 구입하실 때는 제주도에서 1박에 낚시를 하고 오실 경우에는 승무원의 어떤 오지 않아도 검색돼서 통과할 수 있는 100와트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전 좋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큰 용량의 전동기를 사용해서 마음이 좀 부담스럽다, 용량이 좀 작을 것 같다 할 경우에는 그래도 160와트 미만의 배터리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0와트와 160와트의 차이는 그 시간의 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하루 낚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항공기를 탑승했을 때 1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타실 요량이시라면 160와트 배터리를 구입하시고, 나는 좀 빠른 진행을 이제 통과하고 싶다, 승무원에 와서 이제 간섭 없이도 근데 거기 어떤 그 검색대에서 검색대 직원이 보는 것만으로도 통과하고 싶다 하시면은 100와트 미만의 배터리를 구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럭낚시라든지 심해 우럭낚시를 흘림낚시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 10,000번 정도, 1000mA 이상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전동기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구 지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량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한 100m에서 140m 흘러갔을 때 150m 이상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 보통 이제 100호나 120호 약 500g 정도 되는 추를 계속 당기고 큰 대구를 얻었을 때는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4,000 정도 되는 정도의 전동릴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깅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만한 배터리를 2개를 준비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4,000짜리인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00번이나 3,000번 정도의 전동릴에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대구 낚시할 때는 하나 반절 정도는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준비해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이제 구입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